이번 소개해드릴 챔프는 징크스인데요. 일단은 징크스 같은 경우는 패시브와 Q 스킬이 아주 중요하죠. 가장 핵심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는 적 챔피언을 죽였을 때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패시브 효과를 이용해서 한타나 라인전 때 이제 상대를 쫓아가거나 도망가거나 죽이는 식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챔프고요. 이제 이 Q 스킬 같은 경우는 무기 변환을 통해서 사거리랑 딜 넣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보시면 머신건일 경우 한 명을 때리고 대포로 바뀌었을 경우 여러 명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통해서 이 변환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하면서 거리 조절을 하면서 카이팅을 하느냐가 징크스 숙련도에 가장 큰 이제 판가름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징크스의 이제 그 다음 주요 스킬은 이 덫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메타가 원딜러의 좋고 안 좋고가 이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원딜 챔피언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요즘 메타가 워낙에 이제 오피챔들이 생기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딜러들이 진짜 하루 자 그냥 눈 뜨면 사라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딜러가 이동기가 요즘에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메타가 되었는데, 이제 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뚜벅이를 하고 싶으신 유저들한테는 그나마 이제 빛이 되는 스킬이라고 할 수 있죠. 덫. 이 덫을 통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암살자 챔프한테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정말 도주기 아닌 도주기 안전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덫 스킬 자체가 좋긴 한데 정말 완소 스킬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점이 판정이 좀 안 좋아요. 판정이 뭐냐면, 되게 보면은 설치하고 나서 밟으면은 이게 바로 밟아지는 게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적 챔피언이 한 1초 정도 있다가 그게 발동이 되는 판정이 좀 안 좋은 스킬인데, 근데 그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이 덫을 사용한다면은 정말 징크스 할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Q를 잘 활용하면서 카이팅하면서 나한테 오는 챔프는 이걸로 막아주고, 또 그 걸려있을 때 카이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징크스를 다룰 수 있다면 정말 재밌는 챔프가 아닐까 해요. 그 징크스 패시브를 터뜨려서 트리플 킬 이상을 해봤다. 그러면은 그 뽕맛에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징크스를 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챔피언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징크스의 그 폭발적인 범위 화력 같은 경우는 거의 트위치와 버금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범위 딜로스는 그 타 원딜 챔프보다는 훨씬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일단 확실히 뚜벅이라는 점. 요즘 메타의 뚜벅이 원딜이 정말 살기가 힘든 메타인데, 이제 뭐 이 스킬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일 거고요. 일단 뚜벅이가 가장 큰 문제이죠. 뚜벅이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탱커를 잘 못 녹입니다. 그러니까 원딜 같은 경우는 원딜의 기본적인 포지션을 보시면은 가장 뒤에서 나한테 오는 챔피언부터 이렇게 하나씩 자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타 때. 근데 보통 그렇게 한타가 진행되지만 이 징크스 자체가 탱커를 녹이기에는 좀 딜이 모자라요. 근데 딜러진한테는 정말 강한 화력을 발휘하지만 탱커한테는 좀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챔프 선택을 할 때 상대 조합을 보고 고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징크스를 픽을 할 때는 적 챔피언의 탱커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좀 고르시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타 때 얘가 딜러진한테 이 대포로 넣는 딜이 정말 한 두세 방 때리면 딜러진이 녹거든요. 정말 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챔프인데, 탱커를 때릴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도가 안 달아요.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챔프를 만약에 픽을 하고 싶을 때 적 챔피언들이 만약에 탱커가 2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좀
픽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했다시피 한타 때는 맨 앞에 나한테 다가오는 것부터 녹이고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은 물론 암살자도 있겠지만 탱커입니다. 탱커가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 와서 몸을 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징크스가 이게 녹이고 올라오는 동안에 이 탱커를 때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팀이 다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왜냐면 뭐 다른 뭐 카이사, 코그 뭐 이런 원딜들은 탱커를 순식간에 녹이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탱크를 하루 종일 때리고 있어야 돼서 정말 이 대포로 그 화력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크스의 단점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건데, 만약에 적팀 탱커가 2명 이상의 막 돌진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챔프를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뭐 원딜 챔프들은 한타 조합을 보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탱커를 못 녹이는 거라서. 근데 이제 탱커가 한 명에 이제 나머지 무난한 뭐 딜러진 챔프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할 줄만 알면은 한타 때 정말 미친 듯한 화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이 챔프가. 그래서 그 한 번의 뽕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대 조합이 그렇게 나왔다면 징크스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탱커가 2명 이상의 좀 돌진기를 가졌다 이러면은 징크스를 좀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챔프는 베인인데요. 베인 같은 경우는 일단 원딜 챔프 중에 가장 겉멋을 부릴 수 있는 가장 원딜러의 야스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베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겉멋 부리려고 이제 하는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요. 만약에 베인 플레이 한다면 베인 같은 챔프는 그냥 뭘 해도 그냥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평타 치는 것도 멋있고요. 특히 구르면서 때리는 것도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베인 챔프가 좀 겉멋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챔프긴 한데요. 이제 이 챔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챔프는 강합니다. 일단 원딜 챔프 중에 1대1로서 이 챔프를 이길 수 있는 챔프는 드레이븐하고 카이사 정도인데,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좀 애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잘 큰 드레이븐, 잘 큰 카이사와 이제 베인으로 1대1 해본 적이 없지만, 일단 되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롤 유저한테 베인은 1대1의 최강 챔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인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이게 일반 원딜 챔프는 뭐 미드 챔프나 탑 라이너, 정글이 후반 가면 오면은 그냥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혼자 이렇게 있어도 오면은 옳다쿠나하고 일단 싸움을 걸 수 있는 챔프예요. 왜냐면 일단 딜이 정말 셉니다. 딜도 세고 이 송구라는 스킬이 적 챔피언을 밀어 넣는 스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아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르기를 통해서 상대방과 거리를 잴 수도 있고, 이 궁, 역시 가장 핵심은 이 궁에 있는데, 이제 궁을 쓰고 구르기를 쓰면 은신이 돼서 이 은신 기간 동안에 이제 상대를 농락을 하고 강하게 딜을 때려박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1대1에서 이 친구를 정말 이기긴 힘들죠. 좀 피지컬로 정말 찍어 눌러야 되는 챔프인데, 아무튼 정말 완소 챔프지 않나. 멋있기도 멋있고 딜도 정말 세고 탱커도 잘 녹입니다. 앞서 말했던 징크스를 탱커를 못 녹이는데, 이 친구는 탱커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냥 진짜 탱커들이 얘한테 엉덩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W 스킬이 최대 체력의 14%에 해당하는 수치가 고정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탱커들이 이게 맥을 못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인 같은 경우 한타 때 탱커들이 일단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냥 공격하면 녹아요. 그래서 정말 완소 챔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장점만 얘기하고 봤을 때는 정말 멋진 챔프인 것 같지만, 이제 확실한 이제 단점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얘기하자면, 일단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챔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력과 룬 아이템 세팅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베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 챔프와 조합이 어떻든 간에. 왜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단점이 많아서 그 단점을 일단 피지컬로 보완을 해야 되고요. 아이템으로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원딜 챔프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어도 뭐 정말 뭐 알아서 스킬로 보완이 된다거나 그런데 이 친구는 딱히 스킬로 보완되는 게 1대1 구도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고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라인전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가 세지는 타이밍은 중후반이지 초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점으로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하나는 첫 번째는 라인 클리어가 안 좋아요. 하루 종일 한 대씩 때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 대씩 때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 안 좋은 라인 클리어를 보완하고자 스태틱을 갔었는데 근데 그 스태틱마저도 너프를 먹고 나서 베인이 조금씩 안 쓰는 추세가 되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라인전을 얘가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룬으로도 그게 커버가 안 되고 아이템으로도 그렇게 커버가 좀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라인전 때 또 견제용 스킬이 없어요. 뭐 굳이 견제를 하자면 구르기에서 때리는 건데 어떤 바보가 베인이 앞구르기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거리가 짧아요.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정말 되게 일반적으로 베인보다 다른 원딜러들이 이 사거리가 긴데 베인이 한 대 잘하는 친구들은 베인이 한 대 이렇게 CS 먹으려고 한 대 치잖아요. 그럼 베인이 한 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베인이 CS를 먹으려면 허락을 받고 먹어야 돼요. 만약에 잘하는 분들이랑 라인전을 서잖아요. 그럼 견제랑 있는 견제는 다 당하고 라인 클리어도 안 좋아서 CS 수급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타워에 꼬라박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인을 우리 팀이 베인으로 나온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라인전 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서포터들도 정말 세고 사거리가 베인보다 길기 때문에 이게 베인이 CS 하나 먹으려면은 반피 이상을 까고 시작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그만큼 이제 사거리의 단점과 라인 클리어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베인 같은 경우는 정말 빛을 발하려면은 라인전을 버텨야 되는데 되게 일반적인 반반 만약에 적팀과대가 반반 실력을 갖고 있었다면은 버티기가 좀 어렵다 이거죠. 내가 압도적인 좀 우위적인 실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반반이었을 때 적팀은 베인 공략법을 알고 있는 상대라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베인이 안 좋다는 건데 왜냐면 중후반에는 정말 세고 빛을 발하는 챔프 1대1로도 만약에 와라 암살자 필요 없습니다. 성고 밀어내고 궁 은신을 해서 몇 대 때리면 죽어요. 근데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간에 게임이 끝난다 이거죠. 왜냐면 본인부터 터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팀원 멘탈도 터지고 베인충이라는 소리 듣고 결국에는 죽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여서 사람들이 베인을 안 좋아하는 이제 이유죠. 그래서 이 베인 같은 친구는 정말 라인전 때 본인이 압도적으로 잘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팀 서포터가 진짜 기가 막히게 서포팅을 해주지 않고서는 픽을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서포터가 좀 견제용 서포터가 아니면은 좀 할만해요. 근데 만약에 상대 서포터가 좀 강한 견제형 서포터다 이러면은 우리 팀 서포터가 정말 잘해주지 않는 이상은 베인은 되도록이면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챔프입니다. 그래서 물론 베인 자체가 이제 되게 겉멋도 좋고 강하고 진짜 멋있는 챔프지만 이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멋있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챔프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베인이 좀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단점을 커버할 만한 아이템이 이제 스태틱이라는 아이템이 그것도 좀 너프되고 사람들이 안 쓰고 나서부터 그게 그렇게 좀 하향 먹다 보니까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베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서포터가 좀만 잘해주면은 충분히 라인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인을 하려면 이거예요. 아, 내가 라인전 버틸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베인을 해도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그만한 단점을 보완할 만한 피지컬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제 베인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봅니다. 이번 챔프는 11회입니다. 이 11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정말 장점이 많은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 참 많은 챔프인데 일단 설명을 하자면은 이 11회 같은 경우는 먼저 단점을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이 좀 적기 때문에 베인과는 좀 반대되는 챔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물론 딜적인 측면에서는 베인보다는 떨어지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베인보다 월등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친구도 사거리가 짧아요. 이 친구도 사거리가 짧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그 짧은 사거리를 보완할 만한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베인 같은 경우는 사거리도 짧은데 라인 클리어가 안 돼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W라는 스킬로 라인 클리어가 잘 됩니다. 라인 클리어도 잘 되고요. 베인 같은 경우는 견제용 스킬이 없는데 이 친구는 이 Q 스킬로 인해서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스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견제를 하려고 왔을 때 나도 그에 응당한 견제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인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지만 스킬로서 그게 보완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전부 다 그 스킬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이게 마지막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뚜벅이입니다. 뚜벅이. 이 친구도 뚜벅이고 이동기가 없지만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 스킬로 보완이 되는 게, 일단 이 실드라는 게, 이 주문 방어 막 실드라는 게 상대의 스킬을 한번 막아줘요. 어떤 스킬이든 한번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스킬이 너무 완소 스킬에서 한번 살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고, 이 궁 순간적으로 나와 아군을 빠르게 하는 이 스킬로 도망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망칠 수 있는 이동기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물론 이제 궁이기 때문에, 궁극기라는 스킬이기 때문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길어서 자주 쓸 수 있는 이제 스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뚜벅이체보다는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많은 챔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점은 이 정도고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그 라인전도 강합니다. 이 친구가 사거리 짧지만 이 스킬들로 인해서 라인전이 굉장히 강해요. 그 라인전도 굉장히 강하고요. 실드를 통해서 정말 오는 견제 스킬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서퍼 챔프가 뭐냐면 그램류 챔프, 파이크, 쓰레쉬, 블리츠, 특히 블리츠. 정말 이 챔프들을 원딜 초보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데 이 친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전혀 무섭잖아요. 왜냐면 이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 실드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 스킬을 한번 막아줘서 되려 적 서포터 입장에서 정말 거슬리죠. 왜냐면 그랩을 쓰려면은 항상 이 스킬을 빼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계산을 하면서 하려면은 정말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 11회가 정말 초보자가 하기에는 완소 챔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역시 11회의 꽃은 이 궁이라고 하면서 유명한데, 이 궁이 뭐냐면 나도 빨라지고 우리 팀도 빨라져요. 이렇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타 때 이니시 개념은 아니더라도 한타 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게 11회가 스킬들이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말 좋은 스킬이라서 이게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정말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아주 좋은 챔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이팅을 못하더라도 궁으로 슈트를 할 수도 있고요. 스킬을 못 피하더라도 한번 막을 수 있는 스킬이 있고요. 사거리가 짧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스킬과 라인 클리어를 할 수 있는 W 스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다 보니까 제가 단점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 이 친구의 단점도 징크스랑 비슷한 게 이 친구도 좀 탱커를 녹이기가 좀 힘들어요. 이 친구도. 근데 그것마저도 굳이 케어를 한다고 말하자면 이 W 스킬이 튕겨지는데, 만약에 적팀 탱커가 내 앞에 이렇게 온다.
그럼 W 스킬을 키고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은 이 튕겨지는 부메랑이 적팀 딜러진에게 이렇게 닿아서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징크스만큼 그 범위 파괴력은 아니더라도 이게 후반 가면은 딜러진들한테 상당히 아프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좀 더 수월하게 그 딜러진들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 W 스킬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정말 처음 시작을 해서 정말 무난하게 한번 게임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저는 이 친구를 추천해드립니다. 뭐 물론 뭐 사람들이 뭐 케이틀린 이즈리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이 11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상대보다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라인전에서만큼은 이렇게 내가 그냥 먼저 클리어하고 버티는 식으로 라인전을 버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더 실력이 좋다 그러면은 라인을 밀어서 Q스킬로 압박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적팀 정글러가 온다 이 스킬과 R 스킬로 도망칠 수 있고요. 정말 이 11은 이 스킬 장점이 너무 커서 정말 완소 챔프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물론 뭐 대회에서는 안 나온다 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대회에서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다른 챔프가 압도적으로 뭐 좋은 이유가 더 있기 때문이겠지만 솔랭에서만큼은 이 챔프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정말 티어 올리기에 적합한 챔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시작할 때는 이 11가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챔프는 자야인데 자야 같은 경우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챔프예요. 이제 단점을 말하자면 짧은 사거리가 있죠. 레인보자는 짧은 사거리.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챔피언이 단점이 있으면은 그 단점을 보완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 챔프는 정말 좋은 챔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인 같은 경우는 정말 단점이 많은데 그 단점을 커버할 만한 장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베인이 솔랭이나 대회에서 많이 안 쓰이고 사람들이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이 자야 같은 경우도 11을 못지않게 정말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 친구도 라인 클리어가 상당히 좋아요. 짧은 사거리가 있지만 이 깃털로 해서 돌아왔을 때 범위 데미지를 줘서 라인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견제 스킬이 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 처음에 자야 보통 보면은 이 스킬을 먼저 선마하를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정말 이 스킬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스터하면은 이 Q 스킬이 생각보다 이제 적 챔피언한테 좀 약하게 데미지를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라인전에서 이 Q 스킬은 데미지를 준다기보다는 그 상대한테 이 깃털 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 압박을 주는 게 충분히 견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야 같은 경우는 깃털이 3개 이상 있을 때 이게 돌아왔을 때 상대방한테 속박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자야의 특성을 알고 있는 챔프라면은 이 깃털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정말 신경 쓰여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딜교를 하고 있다가도 저 깃털 때문에 속박 걸릴까봐 한번 이렇게 꺾어요. 항상 이렇게 있다가도 항상 위치를 바꿔줘요. 그래서 딜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이 깃털이. 그래서 충분히 이게 딜은 아니더라도 견제형 스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나머지 이 W2 스킬 뭐 크게 뭐 다들 읽으시니까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제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누르면은 돌아옵니다. 이 깃털. 근데 이 스킬이 왜 좋냐면 딜 계산이 안 돼요. 롤을 많이 하고 잘하는 고수분들도 생각보다 이 자야 깃털 돌아오는 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계산이 안 돼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챔프의 특성을 알고 이렇게 딜교를 시작을 하잖아요. 아 얘가 데미지가 이거는 이 스킬을 이렇게 쓸 거고 데미지가 이만큼 나올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딜교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딜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어요. 얘는 한 단계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깃털 돌아오는 스킬이 이 너무나 세서 내 뒤에 이 깃털이 얼마나 박혀 있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싸워야 되고, 속박 걸리니까 그럼 그 깃털을 또 피해야 된다. 그것까지 그 압박감이 있어서 이 자야가 이 돌아오는 이 속박 스킬이 정말 상대방하고 딜교를 할 때 굉장히 압박을 주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라인전 압박도 받지만, 딜교를 할 때도 이 돌아오는 이 스킬이 너무 강해서 생각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예상치 못하고 하는 순간에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자야가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야가 또 이제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궁이죠. 이 궁이 뭐냐면은, 쓰면은 이 공중에 떠있는 동안에 자야가 무적이 됩니다. 어떠한 스킬을 날려도, 어떠한 방해 효과를 해도, 어떠한 딜을 넣어도 이 친구는 내 몸에 도트 데미지가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순간적으로 주는 단일 데미지는 전부 다 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앞서 챔피언 설명과 다르게 이 친구는 도주기가 있는 거죠. 도주기. 어떻게 보면은 한번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솔랭이나 대회에서 자주 쓰여요. 왜냐면 일단 한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솔랭 대회, 이제 암살자 탱커형 챔프들이 나한테 다 다가오는데, 뭐 일반 뚜벅이들은 그냥 맥도 못 추고 당한다면, 이 친구는 이걸 한번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 팀이 케어를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케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한번 깃털을 깔아놓고 이렇게 한번 돌아왔을 때 한번 스킬들을 피하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은 이 스킬로 속박을 걸어서 한 번 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내 자신을 혼자서 케어할 수 있는 완소 스킬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케어를 한 다음에 카이팅을 해서 딜을 넣으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이 깃털이 정말 범위 딜인데, 이 범위 깃털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세서. 그래서 이게 한타 때 뭐가 좋냐면, 이제 보통 자야를 쓰실 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좀 지고 있는 경우일 때는 약간 도망칠 때 많이 써요. 도망칠 때. 근데 좀 한타 때 좀 우리 팀이 좀 유리한 위치거나 좀 이기고 있다, 이럴 때는 되려 이 자야가 궁으로 먼저 이니시식으로 데미지를 주는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타 때 엄청 압박이 돼요. 왜냐면 이 깃털이 내 뒤에 있다는 게 상대방이 딜 넣을 때 상당히 압박으로 적용하는 게, 물론 저 돌아올 때 딜이 강할 수 있지만 그 속박 때문에 적 챔프를 때리다가도 못 때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되려 본인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깃털이 깔리면은 압박을 받아요. 압박. 그래서 한타 때 그 깃털을 피해서 자꾸 다녀요. 그러면은 그 한타 때 그 깃털을 피해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때려야 될 시간대 피하느라 못 때려요. 그래서 우리 팀이 더욱더 많이 때릴 수 있는 환경을 더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야가 한타 때나 라인전 때나 정말 완소 챔프라서 이 친구는 솔랭에서도 잘 쓰이지만 대회에서도 잘 쓰여요. 팀적으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챔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심지어 탱커를 못 녹이는 편도 아니에요. 앞서 말한 징크스, 베인보다는 아니지만 징크스 11을 이 친구보다는 탱커를 좀 더 잘 녹일 수 있는 챔프고, 속박기도 있고, 정말 팀적으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챔프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완벽한 챔피언 이해도를 갖고 있으면은 솔랭에서 충분히 티어를 올릴 때 쓰기 좋은 챔프라고 봐도 무방하시다는 거죠.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틀린입니다. 케이틀린 같은 경우는 일단 원딜러 중에서는 가장 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챔프고요. 딱히 단점이라고는 크게 찾아볼 수 없지 않는 챔프인가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거리도 길고요. 다른 챔프들은 사거리가 짧은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사거리가 길어요. 근데 제가 뚜벅이인데 놓친다고? 도주기가 딱히 없진 않아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이게 이 투막이라는 게 충분히 도주기로서 작용이 되고요. 라인 클리어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긴 사거리로 상대를 평타로 압박을 하면서 EQ 스킬로 EQ 스킬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EQ 스킬로 라인 클리어도 하고 상대한테 긴 사거리로 압박을 주고 도주기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케이틀린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이 덫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숙련도가 이제 달라지는데요.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이 덫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많이 써보면서 어떻게 써야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이해하시고 습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뭐 덫의 장점을 말하자면 난 물론 시간 이거를 진입 밟으면은 멈춰서 큰 데미지를 때릴 수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덫 같은 경우가 상대의 동선을 꼬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다 이거죠.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덫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꼬아서 가야 돼. 그럼으로써 뭔가 미리 도착해야 될 시간에 도착을 좀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덫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타 때도 상대방을 조금 더 딜 못 놓게 움직이게 자야궁처럼 그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때리면서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굳이 이 챔프의 단점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 챔프도 크게 뭐 앞서 말한 자야보다는 뭐 탱커를 이렇게 못 녹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시비르나 징크스보다는 이 패시브 헤드샷이라는 스킬이 있어서 물론 좀 더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은 없고 탱커를 악당은 많아. 정말 OP 원딜 챔보다는 못 녹인다 이거죠. 근데 보시면은 사람들이 약간 집중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딜을 세게 박히냐 안 박히냐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나 장점이 많은 챔프인데 왜 안 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비를 이 해두면 캘- 좋을 거예요. 다른 정말 대회에서 많이 쓰이는 되게 보시면은 많은 롤 유저분들이 프로가 쓰는 대회에서 많이 쓰이는 챔프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잡다 보니까 이러한 장점을 많은 챔프도 되게 안 쓰니까 단점이 맞나 보구나 하고 안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탱커를 뭐 그 대회에서 자주 쓰이는 OP 챔보다는 못 녹이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놓친다고요? 장점이 거의 단점이 절대 그럴 리 없는 없죠. 완소 챔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11을 못지않게 초보자 하기에는 물론 이 덫을 까면서 플레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11을 다음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챔프가 아닌가 싶어요. 정의의 그리고 정신을 이 친구가 굳이 단점을 말하자면 이 궁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약해요. 그래서 뭐 정말 없는 체력에 마지막 짤짤이로 넣어서 킬달 하기에는 좋지만 이게 생각보다 궁이 이 개수랑 데미지에 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좋아요. 캐틀 유저분들이 이 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딜이 약하게 박힌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틀린 자체가 정말 장점이 많은 캐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 쓰는 이유가 케이틀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쏘고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킬을 화려하게 쓰면서 이렇게 뭔가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재미없는 챔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롤 게임으로 놓고 봤을 때 팀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무난하고 장점이 많은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한타에서는 뭐 진짜 오피챔 막 자야 이런 애들만큼의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솔랭에서는 충분히 조사해보도록 하죠. 이게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챔프라고 생각을 해요. 케이틀린을 할 때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케이틀린이 사거리가 길고 라인 클리어도 좋기 때문에 이 챔프를 시작을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케이틀린을 할 거라면은 무조건 라인 압박을 해서 타워 이득을 봐야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대비를 왜냐면 해두는 게 이 좋을 챔프가 다른 원딜러 하고 반반을 갈 경우에는 이 챔프의 특성을 못 살린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챔프의 장점은 긴 사거리와 라인 클리어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지속적인 큰 압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전이 이 챔프가 정말 강하다 이거죠. 너무 라인전이 강해서 이 헤드샷 견제와 Q 견제, 라인 클리어가 이 삼박자가 너무 강해서 심지어 타워 쪽에서는 이 덫을 이용해서 상대가 더 압박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두면은 상대가 여기서 뭔가 CS를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무서워서 조금씩 돌아다니다가 얘한테 한 대 맞아요. 긴 사거리로. 아니면 Q자를 맞던가. 그래서 이 케이틀린이 말도 안 되게 라인전이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압박이 있어요. 아, 내가 케이틀린 픽을 했다는 거는 반반, 만약에 상대 원딜과 반반 같다는 것은 그거는 실패다. 왜냐면 이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케이틀린은 라인전에서 압박을 줘서 무조건 상대보다 반코어 이상은 나와야 되는 챔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정말 그거를 잘 이용하지 못할 거라면 케이틀린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면은 정말 제가 굳이 쓸 이유가 없는 챔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베인을 상대로 할 때 베인과 반반을 간다? 이거는 정말 손해예요. 왜냐면 베인과 반반을 간다는 거는 베인이 나중에 폭발적인 딜을 내기 때문에 그 챔프와 라인전이 약한 그 베인을 제대로 라인전 때 견제를 못하고 반반 가서 CS 수급을 해서 성장을 줬다. 이거는 팀원들한테 욕을 먹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 베인 챔프 하나 라인전 압박 못해서 키우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베인을 킬을 못해도 제대로 된 압박을 못해서 베인을 키운 게 가장 문제가 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케이틀린 자체도 라인전에서만큼은 어떠한 원딜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만이 정말 케이틀린의 픽의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 강한 라인전만큼이나 상대 원딜보다 CS 수급도 더 잘할 수 있고 그 반코 앞선 걸로 한타 때 정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챔프라서 모자 이 마실래요? 챔프가 정말 이 챔프도 솔랭에서는 정말 괜찮지 않는 챔프인가 싶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챔프 쓸 때 되게 프로 선수랑 대회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것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케이틀린을 안 보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솔랭에서 따지고 원딜 장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케이틀린이 티어 올리기에도 정말 괜찮은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유저들한테도 이 긴 사거리로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챔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주기도 있고. 그래서 정말 평점을 주자면 이 친구도 한 별 5개짜리가 아닌가 싶어요.